안녕하세요. 한국 남자 미얀마 여자 채널입니다. 일단 먼저 이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었어요. 갑자기 10,000명이 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영상인지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영상이 쭉쭉쭉 퍼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일단 네,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페이스북으로는 제가 팔로우 한 70만 명, 75만 명? 네. 네, 70만 명 정도 있고 그리고 저도 개인으로 하는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언어를 가르치는 채널을 따로 하고 있는데요. 미얀마인을 위한 한국어 그리고 한국인을 위한 미얀마어 채널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팔로워가 한 8만 명 정도는 있는데 페이스북에 비하면은 너무 적은 수지만 그래도 저희 지금 부부가 함께해서 이렇게 문화 이야기를 즐겁게 그냥 가볍게 일상처럼 알려드리는 채널을 했는데 저희 채널이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뭔가 또 어설픈 거를 많이 좋아들 하시나 봐요. 그래서 네, 저희는 소소한 부부 생활에서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많이들 사랑해주시고 많이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저희가 노력해서 더 좋은 영상, 좋은 이야기,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오늘은 이제 한국과 미얀마 이제 결혼 문화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저희 첫 만남, 연애, 결혼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생각이 나는 거는 양국 간의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비슷한 거는 아니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차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식에 가면 좀 한국이랑 정말 차이가 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식의 식을 올리는지 그리고 시간 소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접하는 음식이 어떻게 다른지가 정말 피크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마 한국 분들이 미얀마 결혼식에 가시면 정말 멘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식사 때문에 미얀마 결혼식에 가면 무조건 이거는 드십니다. 한국 분들이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음식이 미얀마 결혼식장에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결혼식을 가봤잖아. 어떤 느낌 들었어?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체육학교에 있을 때요. 뭐 학교 선생님 따님인가 아드님인가 생각이 잘 안 나요. 하여튼 뭐 결혼식을 방문하게 됐는데 먼저 가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아이스크림 요만큼을 주시더라고요. 케이크 한 조각 요만큼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점심을 굶고 갔어요. 점심을 굶고 배가 너무 고파서 초대됐다고. 밥을 먹겠다. 빵, 케이크 요만큼이랑요. 아이스크림 요만큼 주시더라고요. 더 먹고 싶으면 더 뭐라고 하셨는데 차마. 한국은 당연히 이제 뷔페식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 상 이렇게 차려서 주시는데 미얀마는 가면은 빵 한 조각과 아이스크림 이만큼을 주더라고요. 많이 맞아요. 당황했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는 제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가 베트남 친구인데 그 친구랑도 이렇게 문화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그쪽 베트남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아마 좀 살짝 발전이 늦은 국가들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럼 한국도 예전에 그랬었는지 그거는 옛날에 모르겠지만 안 살아봐서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는 결혼식은 격식을 차리러 가는 장소예요. 그분 부부에게 축하를 드리러 가는 거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손님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축하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식사로 계속 하고 있을 그런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물론 뭐 문화가 아직 발전이 그렇게 많이 안 됐다 보니까 나의 식에 초대를 받아서 나를
이거 축하하러 와주시는 분들에게 거대한 식사를 제공한다는 그 단계까지 아직 안 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문화적으로 계속 국가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에 뭐 저만의 생각으로 할 수도 없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식사 문화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한국에서는 배불리 뷔페식을 제공한다고 하면 미얀마는 밀크티 한 잔, 그리고 조각 케이크, 아주 조각 작은 케이크 뭐 두세 가지 정도, 아니면 아이스크림과 케이크가 주된 결혼식 음식입니다. 그럼 케이크는 얼마큼까지 먹어도 돼? 그거 뭐 배부를 그렇다고 때까지. 눈치껏. 그리고 이거는 현지인이 오마 아니고 왜 현지인이야? 나 한국 현지인이야. 그리고 외국인이 잘 모르는 현지인만 아는 문화가 있는데요. 미얀마는 동네가 아직 저희는 한국 생활이랑 달라서 동네에 누가 사는지 이장님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어떤 집에는 누가 살고 청년, 처녀가 몇 명 있는지 그런 거를 다 알고 지내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장님 밑에는 동네 장이 또 계세요. 그거는 청년, 남자, 총각들을 다스리는 분과 총각분과 처녀, 소녀들을 다스리는 미혼 여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두 분께서 동네에서 누가 결혼을 한다 하면 동네 남자가 결혼하는 경우 동네에 있는 그 총각님과 그 밑에 그 청년분들이 다 모여서 그 결혼식에서 봉사를 해야 돼요. 저희는 그거 필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동네에서 제가 결혼을 했다 했을 때는 저희 동네에 있는 전혀 총각들이 다 와서 미혼 여자분들이 주로 와서 서빙을 해줘요. 그게 아까 케이크를 얼마나 먹으면 되는지 물어보잖아. 그러면 그 서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눈치를 주겠지? 한 접시를 줬는데 걔네도 먹었어. 그러면은 다시는 채워줘. 와서 이렇게 해주는데 또 먹어버렸어. 그러면은 그 친구가 알아. 아까도 한 접시 먹었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럼 나 가면은 계속 먹을 수 있겠네 나는. 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잖아요. 이런 게 한국에서는 아예 그런 게 없는 그런 건데, 그래서 그렇게 문화를 가지고도 있고, 그래서 한국과 미얀마 결혼식이면 이거 하나는 분명히 다릅니다.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미리 알고 계시다가 미얀마 어떻게 기회가 생기셔서 미얀마 결혼식에 참석하게 된다면 참석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결혼을 하신다 그러면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은 사실 미얀마도 하나의 국가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바깥 눈으로 봤을 때 미얀마는 후진국이니까 우리 한국 나라의 뭐 70년대 세대다 그런 얘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미얀마도 발전이 느린 거는 느린 건데 있을 거 다 있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누릴 거를 다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뭐 결혼식도 큰 호텔에서 엄청 화려하게 막 그렇게 하는 분들도 근데 계시고. 엄청 큰 호텔에서 해도 케이크랑 빵 주는 거야? 뷔페 안 주고? 뷔페는 거의. 근데 음식은 몇 가지가 더 나오는지가 뭐 딤섬 같은 거 대접하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뷔페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미얀마 내에서 많은 대중화되어 있는 일반 미얀마인을 대표로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있잖아. 이번에 결혼식을 이번이 아니지 언제 했지? 작년이야. 작년 5월에 저희가 미얀마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했는데 두 번.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놀라시지 마세요. 미얀마에서 두 번, 한국에서 한 번. 미얀마에서 두 번을 하는데요. 한 번은 절에서 사전에 결혼식을 한 번 하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호텔이나
결혼식장에서. 네, 그렇게 맞아요. 해야 그게 돼요. 미얀마의 전통이에요. 첫 번째는 저희가 미얀마에서 결혼을 한다고 하면 남자가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부모와 함께 그리고 이장님, 자기가 사는 곳의 이장님들과 함께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사실은 뭐 결혼 허락을 허락. 받는 거지? 근데 상경례 같은 의미이긴 한데 근데 이장님들, 동네 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그거는 미얀마의 문화예요. 그래서 그리고 조금 대한민국 남자분들께서는 얼굴이 찌푸리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일저 다 책임을 져서 해야 되는 남자 문화가 쪽에서 있습니다. 비용을 네. 전부 다 지불해야 되는 문화가 좀 맞아요. 있어요. 네, 왜냐면 미얀마 아직 옛날 사회 같은 그런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를 의대해서 남자가 애지중지하면서 여자의 부모의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결혼 허락을 받거나 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돈도 돈이고 그렇게 1,000만 원, 뭐 500만 원, 뭐 자기가 그거는 제한된 금액은 없는데요. 근데 이 문화라는 것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미얀마 아직 늦은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된 내가 이 여자를 얼마나 좋게 생각을 하는지가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폐물 같은 것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주로 하는데 미얀마에서는 홍수품, 폐물 그거를 일저 남자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과 폐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신부 그리고 신부 어머님에 대한 그 보물 세트 정도? 뭐 세트라고 해서 뭐 엄청 막 다이아 이런 것도 아닌데요. 금만 이렇게 드려도 되고 그 금이라는 게 그 금 목걸이, 팔찌, 목걸이 정도 목걸이 했구나. 귀걸이, 목걸이, 팔찌 정도 이렇게 하셔서 신부와 신부 어머니 그리고 돈 이렇게 해서 같이 가서 존중하면서 부모 앞에서 절도 드리면서 신혼 부부가 될 두 분이 두 쌍이 그렇게 같이 절과 함께해서 이 따님과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허락을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무교 국가여다 보니까 보통은 다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거를 많이 따르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 남편 얘기하셨던 것처럼 절에서 하루를 하고 그리고 호텔에서 하루를 호텔 아니면 예식장. 일반적으로 예식장이 많아요. 미얀마는 그 호텔에서 하는 경우는 조금 형편이 좀 괜찮은 분들 빼고는 다 예식장에서만 합니다. 네, 그래서 절에서 하루하고 호텔 아니면 예식장에서 하루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절대로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미얀마 결혼식을 방문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요. 5월 5일날 본식을 하고 5월 4일날 절에서 했거든요. 근데 5월달이 4월이 가장 더운 달이에요. 띵잔도 있고 미얀마 새해도 있고 해가지고 가장 더운 달인데 5월 4일도 엄청 더워요. 진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아침 뭐 새벽부터. 네, 한국 분들은 정말 속이 터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님으로 가시는 것도 정말 힘드실 건데 정말 본인이 신랑 아니면 신부가 되어 본다면 정말 체력을 그 전에 많이 키워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미얀마 결혼식은 엄청 오래 걸려요. 한국은 30분이면 따당따당 하고 끝나잖아요. 사실 저희는 외국인들이 한국 결혼식을 볼 때 엄청 놀라요. 왜냐면 어떻게 결혼을 30분 만에 끝나지? 왜냐면 미얀마는 기본 4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오전 7시에 시작을 해서 한 11시, 12시까지 결혼식을 치르거든요. 그래서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결혼식에 초대가 됐다면 시작 시간이 있는데 7시부터 뭐 12시까지다 그러면은 8시나 9시쯤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때가 손님도 제일 많이 오고 근데 뭐 바빠서 잠깐만 갔다가 올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일찍 가거나 아니면 조금 늦게 가거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8시
9시 정도는 사람이 엄청 많이 몰려. 근데 결혼식에 오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싶다면 미야바에서는 꼭 이런 누가 뭘 입고 오나 그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구경하고 싶을 때는 사람이 몰리는 8시, 9시쯤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하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랑 아니면 신부가 될 때는 무조건 그 체력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화장도 해야 되니까요. 아침에 그냥 뭐 4시? 내가 신부가 아니더라도 신부가 화장하는 거를 지켜서 봐주셔야 되니까 새벽 한 4시? 3시야. 3시? 우리 3시. 그래서 2시에 일어나서 갔어. 그래서 그렇게 이른 시간에 가서 화장을 받고, 왜냐면 한국보다 더 화려하고 막 장식도 해야 되는 게 많고 그래서 시간 소요가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결혼식 하면 30분 따당따당 하고 끝나지만 물론 다는 아니지만요. 그 현대식으로 많이들 하셔서 뭐 전통식으로 하는 그 패백 그런 것까지 그건 이제 일반적인 게 아니니. 그러니까 그까지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많이 하는 거는 현대식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며 미얀마의 결혼식이 이렇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야,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뭘 대접하시고 또 시간은 얼마나 오래 걸리고를 알고 방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 나는 거 하나 있잖아. 선물? 까먹었는데. 뭔데? 얘기하다가 이제 결혼식을 보통 방문하게 되면 축의금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뭐 5만 원, 10만 원 이게 가장 이제 대부분 그렇게 주시는데 미얀마는 조금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 축의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맞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금액은 오빠가 얘기해. 금액은 저는 한 5천 잣 아니면 만 잣을 줬어요. 한국 돈으로 치면 뭐 5천 원, 만 원. 근데 현지 분들은 뭐 1,000원도 하시고 2,000원도 하시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 또 뭐 많이 주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근데 저희가 결혼식을 해보니까 결혼식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선물이 그게 두 번째 축의금입니다. 그래서 축의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시기에 맞게 이 신랑 신부가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게끔 많이 생각을 하셔서 그 금액을 맞춰서 이렇게 기본 5만 원으로 해서 뭐 3만 원까지 하는 사람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는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는 5만 원에서 시작해서 50만 원 하지만 왜 만 원 얘기가 나와? 만 원도 가끔 주셔. 5만 원짜리 두 장 인지하시고 5천 원짜리 두 장 넣으시는 분이 있어.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는 5만 원을 시작해서 친분에 따라서 뭐 10만 원, 10만 원 이상까지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얀마는 진짜 1,000원, 2,000원, 그리고 5,000원. 그래서 한국 분의 경우 미얀마에서 결혼하신다고 하면 그냥 거기서 문화에 맞춰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결혼식에서 돌아오는 것은 생각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호텔 같은 데에서도 많이 하면 만 원 정도, 만잣 정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너무 친하면 5만 잣 정도까지는 주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없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축의금 대신에 선물을 갖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얀마는. 그래서 신혼부부가 살림을 차리면서 필요할 것 같은, 그래서 그릇 세트, 접시 세트, 그리고 선풍기, 집에서 전자제품 같은 거, 그런 거, 주전자, 믹서기 그런 거를 인형? 인형은 없어. 인형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없어. 그래서 신혼부부가 그렇게 쓸 것 같은 그런 물품을 포장을 해서 갖고 가면 아까 얘기했던 동네장과 같이 처녀들이 있으니까 청년들은 보통 서빙을 하고 여자애들은 그런 봉사를 해줘요. 그래서 선물을 받고 그 이름을 기록하는 역할을 여자분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맡기거나 축의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장할 때는 근데 미얀마에서는 무조건 결혼식 끝나면 받고 오는 게 있습니다. 부채거든요. 그 결혼하는 부부의 이름과
그 양가 부모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날짜와 그런 거 그 기념품으로 다시 돌려주는 게 왜 부채로 주는지는 저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무조건 더워서. 그거를 더워서 땀나서 그래서 식을 하고 퇴장할 때 받고 오시면 됩니다. 이런 게 그래서 뭐지? 하고 뭐 문화에 관심 있으시는 분이면 뭐 뭔가 귀엽네? 그렇게 생각 들 수도 있지만 뭐 타 문화에 조금 약간 어색한 분이라면은 뭐지? 저런? 이런? 제가 뭐 포장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문화는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뭐 한국 문화든 미얀마 문화든 그 어떤 나라의 문화든 우리는 이런데 너네는 이래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할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지만 그 사람들은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게 정말 문화 간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미얀마에서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을 것 같은 미얀마 결혼식 문화지만 참고를 하셔서 조금 예쁜 마음으로 예뻐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부족한 건 있죠. 그래서 근데 저는 저희 국가고 또 뭐 제가 개인으로 뭐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랑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나 미얀마 사람으로서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미얀마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자꾸 불교 이야기가 나와서 죄송하지만 미얀마가 그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법칙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씀드립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잖아. 우리는 다 뭐 하고 결혼하신 싶을 분- 때 하면 되잖아. 뭐 네. 날짜로 맞춰서 그렇게 하면 날짜만 나오면. 근데 미얀마는 절대로 하고 싶어도 절대로 못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1년 동안에 3개월간 결혼이 금지되어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불교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옛날 역사로 가지고 얘기하자면 부처님께서 그 아예 한 곳에서만 계셔서 설법을 하셨던 시기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스님들도 한 동네에서 다른 동네,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여행을 갈 수 없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동이 금지되어 있는 시기. 오로지 불교에만 임하고 불교 일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도 저희가 스님들이 여행을 못 하시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 때는 절대로 미얀마에서 부부 간의 그런 결혼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교 신자분들이 아니면은 당연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면은 타종교는 가능한 거야? 미얀마에서도? 근데 뭐 다른 종교면은 할 수는 있지만 미얀마인들한테는 뭐지? 이 시기 때 결혼식? 이렇게 되는 그치, 거. 타종교도 이제 뭐 손님들은 대부분 다 그치.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한 멜버른이죠. 7월? 양력으로는 7월. 뭐 항상 맞아들이는 경우는 아니지만 대체로 음력을 맞습니다. 보고 음력과 그렇게 시작할 때 보면은 6월 말경에서 그 7, 8, 9 정도? 그 정도가 그 기간입니다. 그거를 미얀마 말로 와드윈이라고 합니다. 와드윈. 지금은 와드윈이기 때문에 결혼식이 안 내요. 이렇게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얀마 여성분과 미얀마 남성분과 결혼을 하려고 한국 날짜에 맞춰서 미얀마에서 이 시간대 하자라고 통보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6, 7, 8? 6, 7, 8 아니면 7, 8, 9. 7, 8. 제가 이제 생각하기 편하게 하려면 우기 때는 그냥 안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우기 때는 못한다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비가 내리는 쯤에 그때쯤이면 좀 결혼이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한국식으로만 생각을 하셔서 우리는 6월이 편한데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7월에 하라 하면 미얀마에서는 절대로 예식장도 일을 안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보통 리모델링 같은 거를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그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서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좀, 네, 뭐, 문화 간의 이야기라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좀 오해가 생길까봐, 또 그런 생각이 많은데, 그래도 저는 무조건 문화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가지는 거를 목표로 해서 자주 들려드리기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미얀마 문화에 대해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또 그런 자세로 바라봐 주시면 양국 간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고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미얀마어 오늘부터 이제 끝날 때 한 단어씩 어느 분이 이제 힌트를 주셨어요. 두고 딱 댓글로 미얀마어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네, 것 영상이 같아요. 끝날 이렇게. 때마다 회화 한 줄을 가르쳐주고 끝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누가 너무 금 같은 추천을 해주셔서 그거를 참고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식 문화에 대한 거라 저희가 사랑해요 라는 말을 미얀마 말로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요 어떻게 해? 칩대. 너무 쉽죠? 그래서 칫은 사랑하의 어근이고요. 그래서 사랑해요 할 때는 칫대 때만 붙이면 그렇게 뭐뭐 요체의 문법이 됩니다. 그래서 칫대 칫대. 그래서 질문을 하고 싶으면 나를 사랑해? 칠라. 맞아요. 칠라 하면 칫대. 그래서 뭐 미얀마 분에게 사랑하다고 할 경우가 기회가 있으시다면 꼭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다시 남발하시면 안 돼. 칠라? 칩대. 칠라? 나한테 말하는 거야? 칠라? 칩대. 쏘리바 마치부. 바로 맞추고. 네, 오늘은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지만 네, 그래도 문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노력해서 좀 더 좋은 영상,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미얀마 공주와 민수 온달. 채널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미얀마 공주 따라하게 되네. 네, 그래서 오늘도 미얀마 공주 민수 온달. 이만 설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따따.